인드라님 두 분이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항상 행복하시면 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건달 같던 정건 씨가 의리가 있고 샌님 같던 희재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예. 그냥 언급을 말아주세요. 그 새끼는. 예. 예. 인드라가 여태까지 언급을 안 했잖아요. 예. 인드라는 한번 관심을 끊잖아요. 진짜로. 이름 자체로 언급을 안 해요. 예. 아예 지금 인드라가 매일매일 같이 정보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드라가 그렇게 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정보가 많아요. 예. 이제 까먹어야 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인드라가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인드라에서 삭제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인드라한테 떠올리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예. 신경 진짜 안 씁니다, 인드라는. 예. 밀병님, 그러니까요. 언급 자체를 하지 맙시다. 예. 언급 자체를 하지 맙시다, 그냥. 예. 우리 필부님하고 불명님, 예. 언급 자체를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예. 관심 없고, 예. 언급을 마시다, 그냥. 예. 비참한 종말, 예.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예.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떻게 해봐야 상관없어요. 예. 걔들이, 저 윗대가리가, 석현이가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청년 스피릿에서 지소미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다. 황교안이 승리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스피릿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 스피릿 TV에서 인드라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한 거죠. 예. 여태까지 라이브에서 한 얘기를 이제 청년 스피릿이 얘기한 거고 다만 이것과 지소미아와 그 탄핵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뭐 이해는 가요. 오늘이 그 김영삼 추도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청년 스피릿님이 또 울컥한 거죠. 청년 스피릿 논조를 딱 보면은 김영삼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인드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 스피릿이 이 TV를 보신다면 인드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날 자유한국당이라고 우리가 지지하는 우파들은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예.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인드라는 아직까지 버겁지만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해왔고 김영삼을 지지해왔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황교안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동안 그 사람들을 그러한 지도자들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을 보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지지층을 보는 거지 유승민 따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려면 싫든 좋든 구면 황제파와 귀족파가 뭉쳐야 합심해야 총선에서 압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면 황제파 힘만으로 되는 거 그 본사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예. 합심할 때 압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8대 22로 그 지분을 깨끗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키웁시다 라고 인드라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구분 귀족파 중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김세현을 키울까요? 김무성을 키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를 키워야 됩니다. 광화문 정신을 10월 항쟁 정신을 늘 떠받들겠다고 국회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맡겠다고 하고 황교안 당대표와 교감을 잘 이루어서 올해부터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대가 없이 여태까지 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좀 더 재평가했으면 좋겠다. 인드라는 그렇게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면 되겠지님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 선동 쪽발 한걸레 기자 고발합니다. 이 하면 되겠지님은 행동한 양심으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죠. 근래에 주진우, 김미화 뭐 이런 자들을 고발했죠. 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쪽발 한걸레 하어영 송경아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가짜 뉴스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 선동. 근데 이 하어영 하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분노케 만들었던 쪽발 한걸레 기사가 최근에 있었죠. 그게 바로 하어영이다 이거죠. 이름 그대로 어용 지사만, 어용 찌라시만 쓰는, 예. 소설만 쓰는 놈이 하어영이라는 기자놈이죠. 예. 그래서 아니면 말고 식의 대표적인 기자가 이 하어영이라는 놈이에요. 쪽발 한걸레 지금 남아있는 새끼들은 이런 하어영 같은 병신 새끼들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명히 쪽발 한걸레에게 얘기했잖아요. 예?
일면톱에 사과문을 게재해라. 쪽발 한걸레가 사과문 게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쪽발 한걸레가 따위, 예, 쪽발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돈 처먹은 이런 찌라시들은, 매국 찌라시들은, 예, 국민이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절독을 지금 절독하고 있는 중도파가 있다면 절독을 권합니다. 예. 한수정님, 예, 스페백 고맙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가르침 감사드리며 처음으로 구독료 보냅니다. 부산 아쿠아님이시구나. 아쿠아님 고맙습니다. 예. 이코스모, 요즘 한국당에 사기꾼들 많이 붙어 정치인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올바른 정치인 되려면 법치부터 먼저. 이제 헛소리 하는 또 한 마리가 들어왔네. 예, 예. 자, 그리고 불명이 어영이를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일 텐데요. 일부님, 문수영이 졸리에 가시면 정원 누님은 차차기 대통령 가시나요? 대럭주 황제께서 흡족하셨으면 차차기 78% 1인자 가시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예. 인드라가 여태까지 분석한 바로는 국유원 귀족들은, 예,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거 못해요. 예. 하면 안 돼요. 인드라가 생각하기에도. 예. 안 합니다. 예. 기껏해야, 예, 나경원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서울시장 정도 외에는 없어요. 예. 대통령은 비추천이고 본인도 안 할 거예요. 인드라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는. 여태까지 국유원 귀족들 분석하는 거에 따르면, 예, 안 시켜줘요. 의법 본사에서. 예. 본인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서울시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상 꿈꾼다면 나경원, 간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꿈꾼다, 대통령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날로 인드라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존경심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철회하겠어요. 예. 스승님, 석현님 제작질 때문에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홍보할까 고민 중입니다. 세련된 정치인 이렇게 홍보하니까 반응 좀 좋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당대표나 김무수 대표는 서민에 딱 찰딱 붙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서민층 지지파거든요. 그런 건 그 서민층들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 안 좋아해요. 김문수처럼 화끈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이게 이 많이 고학력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들에게는 잘 안 먹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 중도층에는 잘 안 먹혀. 예, 근데 황교안 당대표는 딱 중간에 딱 있어요. 중도층하고 그런, 예, 우파층 사이에 딱 경계선에 있는 분이고, 나경원은 딱 그냥 학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예, 간단하게 해서 강남 아줌마들이 나경원을 자기 편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예,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해서 김문수 대표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예, 운동권 살면서 살았고, 근데 뭐 자기 아들도 그냥 자식들도 그냥 다 인드라처럼 이렇게 보내.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강남 아줌마 입장에서 김문수를 동시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은 동시가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중산층과 이 서민층을 같이 결합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서민층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근데 이 우파 아스팔트족들은, 분들은 이 중산층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요. 그래서 곤란해요. 쪽수는 중산층이 더 작죠. 허나 경제력은 더 크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막 회계사다, 변호사다, 뭐, 예? 석박사다, 교수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대세를, 인드라에서 이 사람들을 21%, 예, 기브앤테이크적으로 정의하잖아요. 이 기브앤테이크족의 어떠한 딱 맞는 스타일이 나경원이다, 이게. 기브앤테이크. 예. 예? 78%는 그냥, 예, 뒷담화족. 예. 뒷담화야, 씨발, 차명희처럼 씨발 존나게 앞뒤 생각 안 가리고 씨발 새끼들 다 꺼져 씹새끼 하고 화끈하게 정말 UFC처럼 한판 벌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21%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요거엔 나경원이 딱 맞다 이거죠. 다른 사람 대안 내세우면 뭐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애들 다 허접하잖아, 인드라 보기에. 예. 눈에 이렇게 눈빛도 티미해, 인드라 보기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무바연님, 저도 강남 아줌마 출신이었지만 나경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시가 돼.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예, 그런 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서민이 같이 가야 돼요. 그 둘이 합심해야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딱 그 경계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황교안 당대표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데, 예. 그래서 인드라가 딱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예. 78대 22, 예. 서민 78. 예.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침탈해서 한마디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 그러한 잘못된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전혀 미동도 안 하면서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34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 직전과 비교해 보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정당 난립, 국회 분열, 정치권 혼란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도 온갖 정치적 이합 집산으로 바람잘lat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당다운 정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늘날 국회도 사실 떴다방 다당제 수준입니다.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십시오.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90일간의 충분한 수기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마저 날치기 통과시킨 선거법입니다. 불법 사보임으로 불법 상정한 것도 모자라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27일 부의도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입니다.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그런 법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원천무효 절차를 통해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 불법성과 무효가 확정되면 얼마나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겠습니까? 불법의 고리에 다시 불법의 고리를 채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정치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협상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여당에게 묻습니다. 협박을 할 겁니까? 협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그리고 협상합시다. 그러면 저희 이제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을 남기고 저희가 챙겨야 될 많은 민생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어쩌자고 지금 국회만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당은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국민의 밥그릇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자신들의 집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당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정기국회 민생 관련 법안 제대로 챙기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원천무효 선언하고 협상다운 협상 시작합시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정승이다 완승이다. 사과해라 사과받았다 사과한 적 없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한 모습입니까? 일본 정부도 그런 국내 정치용 여론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또한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진정한 외교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십시오.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무엇을 얻어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지소미아 연기라는 결정 자체가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연기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미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미 상원은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동북아시아의 선동 국가에게만 유리하게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 지난 10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8월에 강경화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미동맹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과 수시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마치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위험한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북한 유리한